여러분, 5주차 첫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차후에 우리가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수업했던 내용은 사실은 비주얼 프로그래밍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비주얼 프로그래밍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이벤트 핸들링을 하는 걸 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여태까지 한 내용은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윈도우 화면 좌표 구성이라든지 그래픽스 객체의 사용법 이런 거 아주 기초가 되는 내용을 한 거고, 앞으로 진짜로 여러 가지 컨트롤들도 만들어 보고 막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우선 좀 유용한 그런 윈도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강의를 지금 하고자 하는데, 내 경험에 비춰 봤을 때 예제 프로그램으로 교육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결정을 내가 하게 됐습니다. 내가 사실은 한 30년 전부터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쭉 해왔어요. 30년 전부터 해가지고 맨 처음에 X윈도우라고 하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모티프, OSF 모티프라고 하는 그런 툴킷이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한번 해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말부터는 자바랑 비주얼 스튜디오, 비주얼 C++를 이용을 해서 내가 윈도우 프로그램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샵도 이제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이제 어쩔 수 없이 주변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C샵도 이제 살짝 내가 공부를 해봤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쭉 공부를 하면서 무수히 많은 책들도 읽어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보니까 책보다는 그냥 막무가내로 짜는 게 상책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내가 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 다른 건 몰라도 책은, 윈도우 프로그래밍 하긴 책은 무조건 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윈도우 프로그래밍 책들은 무진장 많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요 책이 내가 비주얼 C 된다. C샵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산 책입니다. 두껍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정도 두께의 책이 1, 2권 세트로 된 거, 그런 책을 사가지고 싹 읽어봐야지. 나 이거 다 읽어봤습니다. 다 읽어봤는데, 읽어보면서도 뭐랄까 중요한 내용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내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뉴얼을 읽을 때는 정독을 하지 마세요. 정독하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쭉 훑어봐야 됩니다. 훑어봐가지고 이런 책 같으면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본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쭉 훑어봐야 됩니다. 훑어보면서 내용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대충 이런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하는 그 위치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된 위치만 알아놓고, 그 다음에 뭘 하는 게 좋으냐, 자기가 직접 물건을 만들어야지 돼요.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면서 그 만드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이 책을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어쨌거나 두꺼운 책을 빨리 사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든지 간에,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에 책 빌려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책을 구해서 빠른 시간에 속독으로 훑어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 책을 갖다가 굳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도 책 표지를 소개를 안 하니, 책 표지를 일부러 가렸어요. 이렇게 가려놓은 이유는 이 책 자체는 내용이 안 좋더라 하는 거죠. 어떤 책이든 책 자체에서 모든 걸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 정도 두께가 되는 책을 좀 구해서 봐라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 사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갈 거냐? 내가 여러분들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내가 윈도우 프로그래밍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교육한 건 또 한 2, 30년 됩니다. 2, 30년 되기 때문에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좋은 예제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드로우라고 하는 이름의 내가 간단한 응용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거의 그림판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이고, 이 그림판 같은 프로그램 드로어를 내가 만들므로 해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램 하는 기법도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하는 기법도 소개를 하고 아주 다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부터
맨 처음에는 비주얼 C++ 버전으로 맨 처음 만들었는데 기왕에 어차피 윈도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제도가 자바도 있고 C샵에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하면서 공부하라는 차원에서 내가 C샵이랑 그다음에 자바도 다 만들어 놨었다 하는 거죠. 공교롭게도 이제 이번 학기에는 내가 C샵을 프로그래밍 하게 됐는데 내가 C샵 위주로 강의는 하지만은 여러분들은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이 똑같은 내용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만 하나만 확실하게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면은 다른 랭귀지로 윈도우 프로그램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업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C샵을 익혀야지 되겠지만은 내가 기왕에 이제 소개를 할 거니까 이번 수업 시간을 통해 소개를 할 거니까 비주얼 C++랑 혹은 자바 프로그래밍이랑도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 취업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그 회사에서 그 댁은 혹시 그 비주얼 C++ 할 줄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C샵을 할 줄 아는데 저 상대편에서 면접을 보는 사람이 나는 C샵을 할 줄 아는데 비주얼 C++로 할 줄 아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아니요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면 바보입니다. 어디 취업 못합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C샵은 잘합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뭐 비주얼 C++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습득을 해가지고 귀하가 운영하는 회사에 큰 일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지 취업을 할 여지가 있다는 거죠. 내가 최근에 우리 과에서 졸업한 졸업생들만 하더라도 이 두찬영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는데 이 두찬영이라는 학생은 재작년인가 졸업을 했어요. 여기 부산 근교에 있는 센텀시티에 있는 회사에 다니는데 걔네 회사에서는 아직도 비주얼 C++를 쓴답니다. 비주얼 C++ 쓴대요. 물론 얘는 이제 비주얼 C++를 안 배웠죠. 그죠? 안 배웠는데 비주얼 C++ C샵 하면서 그냥 대충 해가지고 들어서 프로그램 짜는 겁니다. 연봉 4천만 원 넘게 준답니다. 비주얼 C++ 프로그램 하는데. 또 저기 그 김민지라고 하는 학생 한 4, 5년 전에 졸업한 학생인데 이 학생은 또 여기 부산에 있는 뭐 토탈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회사에 다녀요. 거기서는 또 C샵 쓴답니다. 자, 윈도우 프로그래밍은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합니다. 아무 데서나 하는데 어떤 회사는 C샵으로 하고 어떤 회사는 C++로 하고 어떤 회사는 자바로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만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나머지 랭귀지를 이용해서 그 똑같은 시스템 만드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니니까 한 가지를 갖다가 확실하게 잡되 한 가지 내용을 확실하게 마스터를 하되 다른 랭귀지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도 슬쩍슬쩍 경험을 해가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비교도 해가면서 또 책도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요 세 가지 C샵, 비주얼 C++, 자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면은 여러분들 당장이더라도 어디 가서 취업해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하여튼 신경 써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일단 내 홈페이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가면은 홈페이지에 쭉 밑에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 캡스톤 디자인 2라고 하는 과목명이 있고 여기 네 번째 항목에 네 번째 그림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그림판을 다운로드를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바탕화면에 저장했습니다. 자, 저장하고 뭐야? 자, 저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다운로드 받은 겁니다. 이거를 풀어보겠습니다. 쭉 풀기 하면은 자, 이렇게 폴더가 생기고 이 드로우 폴더에 가면은 폴더가 3개가 있어요. 드로워 C샵, 드로워 C++, 드로워 자바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드로워 C샵은 내가 여러분들 이 클래스의 열린 게시판에 강의 자료를 올려놓은 드로우 소스 코드가 이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요 밑에 있는 것들도 한번 내가 보여는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당분간
수업하는 내용은 여기 있는 드로워의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보여줄 거다는 겁니다. 그걸 구현해가는 과정에서 각종 윈도우 컨트롤들의 사용법도 익히고 이벤트 핸들링도 익히고 하자 하는 거죠. 일단 드로우 C샵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C샵 이렇게 하게 되면 드로워 이렇게 있고 여기 가서 보면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솔루션 여기 드로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C샵 버전으로 된 드로워 이제 그 클래스 파일들이 쫙 있습니다. 자,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내가 간단하게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점 같은 거 그리고 선 같은 거 그리고 사각형 같은 거 그리고 원 같은 거 그리고 TV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복사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렇게 이동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색칠하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채우기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TV 켰다가 껐다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아주 기본적인 그래픽 에디터들입니다. 기본적인 그래픽 에디터들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이알로그를 이용해서 또 이제 뭐 몇 가지 작동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기본적인 에디터지만은 그래도 응용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저장과 열기는 있습니다. 저장 한번 해봅시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가지고 여기다가 xxx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저장 한번 해보죠. 저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시켜가지고 파일에 열기 해서 아까 이런 xxx로 했죠, 그죠? xxx 해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열기가 돼서 아까 저장했던 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능들을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윈도우 프로그램을 한번 익혀볼 겁니다. 자, 요거는 C샵 버전이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 C++ 버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일을 한 겁니다. 비주얼 C++ 버전 이렇게 다 눌러가지고 자 가면은 여기에 프로젝트 파일 있죠, 그죠? 워크스페이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여기에 비주얼 C++ 워크스페이스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 파일을 눌러줍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요거는 버전이 틀리기 때문에 좀 오래된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든 게. 요새 버전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실행 시킬 때 업그레이드를 시키라는 이런 메뉴가 뜨게 되고 다이얼로그가 뜨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냥 알아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작동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이 프로그램 보다시피 .cpp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C++ 프로그램이다 하는 거죠. 이거 딱 실행시키게 되면은 자, 컴파일이 되고 아까랑 똑같이 이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일이 똑같아요. 메뉴도 똑같이 생겼고 뭐 저장하는 기능도 다 있습니다. 저장하는 기능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걸 일단 띄워놔야 되겠네. 이거 프로젝트 파일 띄워놓고 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 있습니까? 자바 버전도 있다 하는 거죠. 자바 버전이 제일 심플합니다. 자바 버전에 보면 자바 파일들만 이렇게 쫙 있어요. 폴더에 자바 버전이 있고 이 자바 버전은
손 코딩을 한 겁니다.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작업을 할 때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한 여러 가지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윈도우 화면에 골격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바에서는 모든 걸 갖다 손 코딩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손 코딩한 상태고, 에디트 플러스를 내가 이용해서 만든 건데, 이 경우에 이제 한번 가봅시다. 드로우에 가서 자바에 가서, 여기 자바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가서 이 중에 메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메인 프로그램이 draw.java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draw.java. 이 draw.java가 메인 프로그램이고, 메인 함수 이렇게 있죠, 그죠? 얘를 갖다 띄워놓은 다음에 이제 컴파일을 하면 됩니다. 컴파일하고, 이게 만든 지가 2004년도에 만들었네. 지금 보니까 2004년도에 만들었는데도 잘 돌아가네요. 뭔가 이제 아웃 오브 데이트 된 그런 함수들을 좀 사용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거나 2004년도에 만든 건데 돌아간 겁니다. 하고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실행시키면 이거는 자바로 짠 아까 그림판 똑같은 거 드로우 함수다, 프로그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각형 그리고, 그 다음에 TV 그리고, 그 다음에 선 그리고, 여기 복사하고, 그 다음에 뭐 색칠하고 빨간색하고 채우고 이렇게 쓰는 거죠. 똑같은 프로그램을 내가 3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은 C# 수업을 들어가면서도 이 옆에 있는 이 나머지 프로그램과 비교를 하고, 잘 모르는 것도 책 보고 뒤져봐 가지고 좀 익히고 이래가지고서 공부를 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 내가 이렇게 진도를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그 진도 나가는 행위를 자바나 비주얼 C++ 이제 똑같이 따라 해보는 것도 한 가지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비주얼 C++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가면 갈수록 사용자가 줄어들 겁니다. 아마 비주얼 C++ 쓰는 경우는 이제 점점 갈수록 없어질 거니까, 주로 여러분들 내가 C샵으로 진도를 나가면은 자바에서 그 비슷한 부분이 있는 코드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 코드랑 비교를 해가면서 그 자바라도 차근차근히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3학년 2학기 때 고급 자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수업을 통해 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램을 또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가르치기는 합니다. 가르치긴 하지만은 기왕에 이제 우리 비주얼 C샵 하는데 같이 따라서 좀 익히기 바라겠습니다. 물 한잔 먹고 갑시다. 자, 프로그램 랭귀지가 달라도 얼마나 그 프로그램들이 유사한가 하는 거를 내가 단편적으로 2개의 파일들, 두 부분만 보여주면서 한번 내가 비교를 한번 해줘 보겠어요. 자, 여기 C샵으로 짠 프로그램에서 그쪽 클래스를 가다 보면은 클래스에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박스 클래스. 박스 클래스 한번 봅시다.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투 포인트 피겨로부터 상속받았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에 필 플래그라고 하는 게 있고, 함수가 컨스트럭터 하나, setFill 함수 하나, 드로우 함수 하나, 카피 함수 하나, 둘, 셋 함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게 C# 문법입니다. C# 문법이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의 C++입니다. 여기도 박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 클래스인데 보면은 얘네들은 헤더 파일이랑 소스 파일로 나눠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C++는. 그래서 이거는 헤더 파일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자, 헤더 파일에 보면은 박스 클래스가 어디로부터 상속받았죠? 투 포인트 피겨로부터 상속받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멤버에 필 플래그가 있고, 그 다음에 함수 하나, setFill, draw, copy 이런 함수가 있다는 거죠. 자, 자바 한번 보겠습니다. 자바에 보면
자바에서 버전에서도 여기 보면 박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박스.java. 자, 박스.java 이렇게 보면은 자, 박스 클래스가 extends to point figure에서 여기로부터 상속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고 아까랑 마찬가지로 fill flag 하나 있고 데이터 멤버, setFill 함수, draw 함수, copy 함수 이렇게 있다는 거죠. 거의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요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기 figure.h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gure.h. 여기 figure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gure 클래스. 자바의 figure 클래스입니다. 자바의 figure 클래스인데 데이터 멤버가 몇 개가 있어요.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여기 좀 요 중에서 color, region, pop-up, dotted flag 하나, color, region, pop-up, dotted flag.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있는 함수들이랑 여기 있는 데이터 멤버가 C++ 프로그램 짠 쪽에서도 보면 여기 figure 클래스에 뭐가 있습니까? color, region, pop-up, dotted flag 이런 데이터 멤버가 있고 근데 함수도 대충 비슷합니다. 함수 개수가 거의 비슷하고 함수 바디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C샵에서도 가서 보면은 C샵에 여기 figure 클래스가 있는데 figure 클래스에 보면은 figure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가 뭐가 있습니까? color, region, pop-up, dotted flag 똑같이 있다는 거죠.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함수도 아까 거기 있는 함수들 거의 똑같은 함수들이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함수들이 이렇게 있더라.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랭귀지 하나를 통해 가지고선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법을 알았을 때 다른 랭귀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져라 하는 게 오늘 내가 수업하는 내용의 요지입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어디 보자. 여기에 drawform.cs가 있고 drawform.cs 보면은 drawform 있는데 여기 함수를 딱 쳐서 보면 이게 이제 윈도우 화면을 갖다가 이제 그 관리하는 클래스입니다. 윈도우 화면에서 해야 될 일, 대부분의 일들을 갖다가 해서 작업하는 그런 클래스예요. 이 클래스에 있는 함수 중에 여러분들 이제 한 가지만 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중에 쭉 가다 보면 이거 여기 캔버스 페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캔버스 페인트. 우리 페인트 함수 만들어 본 적 있죠, 그죠?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여기 속성에서 번개 표시, 이벤트 핸들러 추가가 되면은 어떤 객체에서의 클래스에서의 페인트 함수가 만들어집니다. 요게 뭐냐면은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호출돼서 작동해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이게 페인트가 작성했을 때. 이 페인트가 발생했을 때 화면에 있는 데이터들을 딱 출력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요지는 요 줄입니다. 여기에. 나중에 딴 거랑 비교해 보세요. 캔버스 페인트에 뭔가 피겨스라고 하는 게 있고 루프를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 보면 드로우를 한다. 이게 좀 핵심적인 코드입니다. 핵심적인 코드인데 이 핵심적인 코드 캔버스에서의 페인트 이 똑같은 역할을 하는 이 이벤트 핸들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비주얼 C++랑 자바에 똑같이 있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비주얼 C++를 쭉 가서 보면은 비주얼 C++ 쭉 가면은 여기 drawer.view라고 하는 게 있어요. drawer.view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draw view에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undraw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undraw라고 하는 함수가 C샵으로 따지면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페인트 이벤트 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하는 일이. 거기에서 그래픽스 객체라고 하는 걸 쓰지만 여기서는 디바이스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아까 여기 코드가 똑같습니다. 여기 반복문을 빙글빙글 돌면서 figures라고 하는 객체를 찾아내서 하나씩 꺼내서 들어오 호출한다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onDraw 함수 뭐 하는데 사용되는 거라고요? 이벤트 핸들 페인트 이벤트 발생할 때 호출되는 함수다 하는 거죠.
비주얼 C++에서 이 또 똑같은 기능이 어디 있느냐면은 자바로 따져서 봤을 때 여기 draw.view라.java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쭉 내려가다 보면 여기에 어딨냐. 찾았습니다. 드로뷰라고 하는 클래스에 여기에 페인트 컴포넌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가 뭘 하는 거냐?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가 내내 C샵에서의 페인트 이벤트 발생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 만들듯이 그 함수입니다. 함수 이름이 미리 정해져 있어요. 페인트 컴포넌트 함수라고. 페인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 함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래가지고 아까 다른 랭귀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게 뭡니까? 뭔가 피겨스라고 하는 그림들 갖고서 빙글빙글 돌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들어오 함수 호출한다 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이렇게 비교를 해줬지만은 요지가 뭐냐? 어떤 한 가지 랭귀지에서의 윈도우 프로그램 사용법을 100% 자기가 이해를 하면은 만약에 그걸 공부하는 데 있어서 1년 걸렸다고 봅시다. 그거 공부하는 데 1년 걸리면은 다른 랭귀지 시스템에서 똑같은 윈도우 프로그램 하는데 배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름이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1년 걸린 일이 다른 거 배울 때는 한 보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갖다가 한 4가지 정도를 할 줄을 알지만은 그 실질적으로 4가지를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한 가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나가가지고 어떤 랭귀지를 써가지고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하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우리 수업 진도 나가는 거에 따라서 C# 위주로 공부를 하긴 하되 다른 윈도우 프로그래밍 비주얼 C++나 자바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도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책도 좀 사서 보고 그 다음에 예제 프로그램들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런 내용 좀 익히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수업해야 될 방향들, 이제 앞으로 이 코드들을 갖다가 이제 짜 나갈 겁니다.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코드를 일괄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여기 있는 코드들 갖다 하나씩 클래스를 하나씩 만들어 나갈 거예요.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수업을 하게 될 텐데 잘 따라가기 바라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드로어를 만드는 일을 갖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드로어 만드는 실질적인 시작은 6주차 수업 시간부터 하겠습니다. 6주차 시간부터 하겠고 지금 5주차 수업인데요. 5주차 2교시 수업 시간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사인 그래프 그린 거 있죠, 그죠? 그 사인 그래프 그린 거를 비주얼 C++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면 내가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이 시스템들을 갖다 랭귀지가 다를 때 비교를 하라고 했으니까 사인 그래프 그릴 때조차도 비주얼 C샵이랑 비주얼 C++ 어떻게 다른가 그런 내용을 좀 내가 살짝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사인 그래프를 비주얼 C++로 그려보고 그 다음에 5주차 3교시 수업 시간에는 사인 그래프를 자바로 그려보는 걸 한번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따라 하다 보면은 뭐 랭귀지가 좀 다른 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갖다가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